안녕하세요. 직무능력 업그레이드 정현경입니다. 국내외에서 일어나고 있는 항공기나 철도 등 대형 사고의 원인을 분석해보면 운행 전 정비의 소홀해서 일어나는 사고가 상당수에 이릅니다. 그만큼 차량이든 또 생산 공장의 기계 설비든 간에 정비의 중요성을 간과할 수가 없는데요. 이 정비 분야에서도 식스 시그마 기법을 활용해서 문제점을 체계적이고 과학적으로 해결하면 정비의 품질을 한층 더 높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럼 오늘 이 시간에는 정비 부문 종사자들의 식스 시그마 기법 활용과 달성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21세기는 경제전쟁의 시대입니다. 거대한 그 지구가 220개국의 지구는 이제 하나의 국경이 없는 지구촌의 세계화의 시대에 한 울타리 안에 들어왔습니다. 21세기는 그야말로 경제전쟁 그리고 국가 경쟁력을 확보한 국가만이 살아남을 수 있는 이런 환경이 되고 있습니다. 국가 경쟁력은 어떤 경쟁력을 기업이 경쟁력을 확보했느냐, 이런 기업을 어느 국가가 가장 많이 확보했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면 경쟁력을 확보한다는 차원은 어떤 걸까요? 제가 간단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기업이 있고 기업, 그리고 고객이 있습니다. 고객. 이 기업은 고객이라는 물속에 사는 물고기와 같은 존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업은 만약에 고객이 없는다면 이 기업 스스로는 죽음을 맞을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입니다. 이만큼 고객이 중요하다. 이 고객을 어떻게 과연 만족시킬 것이냐, 이런 경우가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되겠습니다. 고객 만족을 한다는 것은 고객이 원하는 고객의 품질, 상품이든 서비스든 최우선의 품질을 어떻게 여하이 기업에서 만족시킬 수 있는 것이냐. 그것을 우리 식스 시그마에선 다른 말로 CTQ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CTQ. CTQ는 바로 고객의 결정적인 영향력을 미치는 품질 인자가 되겠습니다. 즉 이를 풀어서 예견되면 critical to quality. 즉 식스 시그마라는 것은 바로 고객을 어떻게 만족시킬 것이냐, 즉 CTQ를 어떻게 관리해 나갈 것이냐 라는 하나의 그 중요한 부분과, 또 하나는 고객만 만족시켜서는 안 되겠죠. 우리 기업도 만족이 돼야 되겠습니다. 기업 스스로도. 기업이 만족이 되기 위해서는 기업 내부에 저품질로 인한 많은 그 비생산성, 비부가가치, 낭비, 그리고 결함, 불량, 이런 부분에 대한 비용이 막대히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를 우리는 가리켜서 바로 즉 뭐라고 그러냐면 식스 시그마에서는 COPQ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COPQ. COPQ는 품질, 결함, 비용,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즉 이 COPQ는 Cost of Poor Quality라고 설명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즉 식스 시그마 경영혁신 활동은 CTQ와 COPQ라는 두 개의, 마치 우리 사람으로 따지면은 CTQ라는 정신과 COPQ라는 육체로 구성되어 있듯이 이렇게 두 가지로 크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하나의 고객한테 제공하는 상품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눈에 보이는 겉에 이 품질, 그리고 고객한테 줄 수 있는 가격,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듯이 말이죠. 그렇다고 본다면 이런 두 가지 기능을 갖고 무엇을 하느냐? 바로 기업이 6시그마를 가기 위한 노력을 해나가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의 이 식스 시그마의 목표는 바로 6시그마, 6시그마가 되겠습니다. 이런 표시를 하죠. 6시그마, 6시그마. 그래서 6시그마로 가야 되겠다. 그러면 대부분의 기업은 어떤 수준이냐? 보통의 3시그마 그 이하의 수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인 경영혁신 활동을 통해서는 3시그마 벽을 깰 수가 없습니다. 깨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식스 시그마라는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바로 기업 만족과 고객 만족, 즉 CTQ와 COPQ라는 이 두 가지 큰 기둥을 갖고, 육체와 정신에 해당되는 기둥을 갖고, 그 다음에 바로 우리가 식스 시그마, 6시그마에 관련된 혁신 프로젝트, 개선
프로젝트를 수행을 해야 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렇게 크게 6시그마, 6시그마는 네 가지로 구성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그 6시그마라는 것은 3시그마 기업이나 3시그마 상품, 서비스나 정비가 하루아침에 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시그마의 수준을 우리가 알아야만이 앞으로 나갈 수 있는 방향을 알기 때문에 1994년에 바로 6시그마를 탄생시킨 마이클 해리는 더 비전 오브 6시그마라는 책에서 이 6시그마를 과일 나무에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림은 잘 못 그립니다만은 이 나무를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이게 하나의 그 과일 나무가 되겠습니다. 뭐 사과나무로 여러분들이 생각하셔도 더 좋을 거예요. 이 과일 나무는 이제 봄이 되면 현재 같은 때 잎이 무성하게 자라게 됩니다. 잎이 무성하게 자라게 됩니다. 근데 과일 나무를 심는 농부의 마음은 이 사과라면은 사과가 열려서 이 고객한테 맛있는 사과, 그래서 고객을 만족을 시킬 수 있는 최고의 상품을 전달하고 더 나아가서는 내가 그 사과를 통해서 많은 이익을 얻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러나 욕심인지는 모르는데 이러한 그 사과는 어떤 형태가 일어나게 되냐면 이 바람이 불어서 바닥에 떨어지게 됩니다. 이 사과가. 여러분들 아마 이런 사과라면은 어떻게 생각이 되십니까? 우리 정비창 같으면은 현재 이런 떨어진 사과가 있습니까? 정비 불량이라든가 혹은 결함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으십니까? 어떠세요? 발생이 되죠? 가끔. 이러한 그 발생되는 상황이, 이 사과는 고객한테 팔 수 없는 사과가 됩니다. 이름은 사과임에도 불구하고 팔 수 없는 불량의 사과, 결함의 사과, 낭비의 사과가 됩니다. 바닥에 떨어진 사과는. 이런 떨어진 사과가 아직 기업 내부에 존재하고 있다면 그것은 아직 3시그마의 벽을 완전히 깨지 못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를 우리가 보통 3시그마 벽을 아직 깨지 못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사과 100만 개당, 예를 들어서 100개당 6.7%라는 이러한 만약에 불량이 발생이 된다면 이는 3시그마 수준이다. 이를 여러분들 아실 겁니다. 벌써 6시그마가 3년째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6.7%를 100만 개당 몇 개냐 하는 ppm으로 환산해 주려면 10,000배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즉 66,807 ppm의 수준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이 농부는 노력을 했어요. 떨어지지 않도록. 그랬더니 여기에 매달려 있는 사과가 있습니다. 상당히 이 사과는 맛이 있게 생겼죠. 특히 이 사과는 이 떨어진 사과에 비한다면 아주 3차원 공간에 아직 매달린 사과로서 사과로서의 의미가 있는 사과가 됩니다. 그렇죠? 이 사과는 고객한테 팔 수 없는 사과가 됩니다. 그러나 이 사과는 자라면 팔 수 있는 사과다. 단 한 가지 불안한 것은 저 사과는 바람이 불면 떨어질 수 있는 사과다. 특히 태풍 같은 게 불게 되면 뭐 말할 것도 없죠. 이런 사과의 수준을 우리는 몇 시그마라고 그러냐. 이런 사과는 불완전한 사과이기 때문에 이를 우리는 4시그마 수준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기업도 마찬가지예요. 다소 우리 기업이 아직까지 안정을 안 찾고 인력 면에서, 조직 면에서, 상품 면에서, 서비스 면에서 아직 불안한 상태다, 이럴 경우에는 4시그마 수준이 됩니다. 이 4시그마 수준은 ppm으로 환산하면 약 6,210 ppm으로, 즉 0.62%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수준이 높은 상태죠. 그런데 우리가 진짜 바라는 6시그마 수준은 어떤 사과입니까? 바로 여기에 많이 매달린 이러한 사과를 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정비에 혹은 업무에, 또 개선에, 또 생산성에, 또 그리고 품질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는 바로 이 농부의 이 사과는 농부한테 팔 수 있는 이런 사과가 됩니다. 이런 사과의 수준이 바로 5시그마 수준이 되겠습니다. 5시그마 수준. 이 5시그마 수준이라는 건 굉장히 높은 수준이죠. 3시그마를 품질을 10배로 올려야 4시그마 됩니다. 즉 3시그마 수준의 품질을 1000% 향상시켜야만이 4시그마가 되고 4시그마 수준을 3000%를 올려야 30배를 올려야 5시그마 수준이 됩니다. 그래서 5시그마 수준은 약 233 ppm, 즉 100만 개 중에 233개 정도만 분량이 나오는 수준이 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보다 인간은 욕심을 내게 됩니다. 최고의 욕심,
그게 바로 이 꼭대기에 매달린 사과가 되겠습니다. 이 사과는 옛날에 까치밥이라고 해서 조상들이 따먹으면 안 된다. 마지막 몇 개는 남겨야 된다 하는 사과가 되겠습니다. 이 사과는 바람이 아무리 불어도 안 떨어지는 사과예요. 떨어지질 않습니다. 그럼 이 사과는 어떤 사과냐? 정말로 차기에 묘목을 심을 수 있는 종자에 해당되는, 씨앗에 해당되는 바로 6시그마의 사과가 되겠습니다. 이를 우리는 종자다, 혹은 기업에서는 불씨다, 불씨온이다, 혹은 핵심이다 하는 식의 6시그마를 얘기를 하고 있고, 영어로는 이를 블랙벨트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검은띠, 블랙벨트. 6시그마의 가장 최고의 전문가가 블랙벨트가 되겠죠. 우리 바로 철도청, 그리고 여기에 모이신 여러 관리자님들, 그리고 모든 분들이 모이셨습니다만은, 우리가 정비의 품질로 결국은 철도의 가장 안전과 신속과 그리고 정확한 것을 다루기 위한 이 서울 정비창이 바로 이 식스시그마를 통해서 이런 6시그마 같은 수준을 달성해야 되겠다. 이 수준이 바로 3.4 ppm이 됩니다. 100만 개당 3개, 30만 개당 1개의 확률을 이룰 수 있는 이런 확률이 될 수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식스시그마 하나의 레벨로 표현을 해봤습니다. 자, 그렇다고 본다면 대체 3시그마에서 4시그마를 품질을 10배, 1000% 올리고, 또 4시그마에서 품질을 3000% 올리고, 5시그마에서 품질을 7000% 올려야만이 6시그마 수준에 다다를 수 있는 이런 상황을 어떻게 해나갈 것이냐 하는 게 6시그마의 아주 중요한 관점이 되겠습니다. 즉 4시그마 이상만 되면은 품질 수준이 99%대로 진입이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방법론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기업의 매출액이 떨어진다, 혹은 품질에 따른 불량이 많이 발생된다, 혹은 또 결함이 있다, 로스가 있다, 이러한 결과, 이 반드시 결과가 있다는 거죠. 이 결과는 바로 원인에 의해서 결과가 이루어지고 있다. 그래서 이 식스시그마에서는 저런 시그마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는 이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원인을 어떻게 과학적으로 해결할 것이냐, 그러한 것들이 중요한 하나의 철학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식스시그마에서는 시그마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는 하나의 식스시그마의 철학이라는 게 있습니다. 철학. 이 철학은 즉 다시 말하자면 2대8의 법칙이라는 겁니다. 2대8의 법칙. 네. 그럼 이것을 만약에 수식으로 표현한다면 y라는 결과는 fx의 함수로 설명이 될 수가 있습니다. x2, x의 많은 인자들로 구성이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결국은 만약에 생산성이 저하되어 있다, 우리의 생산성이 굉장히 낙후되어 있다, 생산성 저하, 혹은 품질 불량이 많다, 품질에 따른 불량, 정비의 불량도 있을 수 있죠. 또 서비스를 제대로 못함으로 인해서 이 고객들이 만족을 갖지 않는다, 서비스의 불만, 또 기업의 이익이 저하되고 있다 등등 수많은 결과들이 있을 겁니다. 이러한 결과들이 바로 시그마 수준이에요. 그래서 시그마 수준이라는 건 꼭 기업, 제품, 상품만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사람도 시그마 수준으로 얘기할 수 있습니다. 아주 재미난 케이스인데요. 사람 몸에 70%가 불량품을 갖고 있다. 그러면 1시그마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1시그마라는 건 여러분들 알다시피 어떻습니까? 굉장히 저질인 사람, 그렇죠? 이런 경우에 1시그마라고 볼 수가 있고, 한 30%가 불량품이다. 그러면 2시그마예요. 근데 한 6.7%가 불량이다. 그러면 3시그마입니다. 그런데 3시그마 수준에서 6시그마로 높이기 위해서는 이 수많은 어떤 결과가 있다 이거죠. 바로 여기에 미치는 영향을 끼치는 원인을 이걸 잡아야 됩니다. 이것을 어떻게 잡냐면 과학적으로 잡는다. 과학적으로. 바로 여기에 이제 중요한 부분인데, 과학적으로 관리를 해나가야 하는데 어떻게 과학적으로 할 것이냐. 어떻게 보면 결과라는 이런 부분이 굉장히 어려울 수가 있지만, 이 수많은 원인 중에서 20%의 원인이 80%의 영향을 끼친다. 이런 점입니다. 이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2대8의 법칙으로 설명되어질 수가 있다. 그러니까 이 원인 중에서 어떻게 중요한 원인, 바로 아주 핵심적인 원인 20%를 뽑아낼 것이냐.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식스 시그마에서는 바로 여러분들 알다시피 어떤 현상을 바로 이 측정을 하게 됩니다. 측정을. 데이터를 측정을 하게 되고 이를 어떻게 분석할 것이냐 과학적으로. 그리고 세 번째는 여기서 분석된 내용의 인과관계를 검증을 하는 거죠. 검증을 해서 하나의 개선 방안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개선 방안을. 개선 방안을 만들어내게 되고 이를 지속적으로 관리와 통제를 어떻게 해나갈 것이냐.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되고 이를 주도적으로 하는 사람을 우리는 6시그마 전문가인 블랙벨트다 혹은 그린벨트라고 설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방법론에서 2대8의 법칙을 하는데요. 2대8의 법칙은 아주 어떻게 보면 불공평한 것 같은데 굉장히 재미난 법칙입니다. 한 예를 들어서 우리 집에서 사용하고 있는 주부들이 사용하고 있는 접시가 있다. 그럼 접시 100개가 있으면 그 중에서 자주 쓰는 접시는 20%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자동차라는 거대한 중요한 거, 또 철도 차량을 갖고 가기 위해서는 자동차 예를 들어볼까요? 자동차 한 대를 끌고 가기 위해서는 바퀴 4개가 필요하다. 이런 게 바로 2대8의 법칙에 해당됩니다. 마치 지구상의 이 바다가 4분의 3에 해당되고 또 바다를 뚫고 나온 육지가 4분의 1에 해당되듯이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는 20%에 해당되는 즉 식스 시그마에서는 바이탈 퓨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바이탈 퓨다. 바이탈 아주 중요한 것은 굉장히 적다. 20%에 해당된다. 그런 얘기죠. 중요한 건 20%다. 그리고 80%는 트리비얼 맨이다. 트리비얼 맨이다. 맨이는 10개 중에 8개, 80%를 차지하는 겁니다. 즉 바로 이 바이털 퓨를 우리가 식스 시그마의 프로젝트로 잡는 거고 이 식스 시그마의 프로젝트를 약 4개월 동안 혹은 5개월 동안 측정하고 분석하고 개선하고 관리하는 게 식스 시그마의 방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그 정비의 품질도 역시 그동안 우리가 경험으로 많은 정비를 해왔습니다만은 이제 어떤 측정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정비에서 가장 중요한 바이털 퓨가 핵심 인자가 뭔지를 잡아내야 되겠고 그리고 이를 어떻게 개선할 것이냐. 그런데 제가 볼 때 뭐 우리가 그동안 이렇게만 알았어요. 식스 시그마라는 것은 결국은 미국에서 나온 하나의 경영혁신 기법을 그동안에 우리 한국 실정에 맞게 쓰는 거다 했는데 제가 이 식스 시그마를 연구해 보니까 아주 중요한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바로 유네스코에서 한국 문화유산에 지정된 게 8만 대장경이 되겠습니다. 이 8만 대장경은 바로 우리가 몽고의 침입을 7차 침입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1231년부터 1258년도까지 무려 27년간이나 바로 몽고의 전쟁에 시달렸습니다. 몽고에서는 우리나라를 7번을 침입을 했습니다. 7차 침입을. 27년간 이 전쟁 중에 우리는 바로 1236년부터 1251년도까지 16년간을 우리는 바로 8만 대장경을 만들어서 세계 문화유산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이 16년 동안에 무려 8만 1340경이라는 8만 장에 넘는 8만 대장경을 만들었는데요. 이 8만 대장경의 글자 수는 무려 5200만 자가 됩니다. 5200만 자. 굉장하죠. 5200만 자라는 이런 숫자는. 우리 지금 남한의 국민 4700만보다 더 많은 수가 8만 대장경의 글자 수가 되겠습니다. 이를 16년 동안 구양순체라는 아주 정자체, 구양순체로 바로 1000명의 인원이 구양순체로 이를 각을 했습니다. 연인원 2만 명이 동원이 돼서요. 연 2만 명이 동원이 돼서 연인원 1000명이 구양순체로 5200만 자를 그것도 평시도 아니고 전쟁 중에 깎았던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이 5200만 자의 글자는 한자도 오자가 없다. 우리는 이 식스 시그마라는 게 지금부터 약 800년 전에 13세기에 우리 조상들이 이미 지금 식스 시그마보다도 더 높은 하나의 경지를 달성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스 시그마는 바로 우리 한국이 세계 최고로 잘할 수 있는 배경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러한 그 식스 시그마 활동을 통해서 무엇을 하겠느냐? 100만 개의
100만 개의 제품이 있으면 3개 이하의 품질 분량으로 유지한다. 분량으로. 또 혹은 100만 가지 일이 있다면 이 중에서 3가지 일만 실수를 허용하는 이런 수준으로 가져가겠다. 그러니까 굉장히 그 중요한 이 100개가 아니죠. 100만 개죠. 100만 개. 100만 가지다. 이 100만, 밀리언이라는 숫자는 엄청난 숫자가 되겠습니다. 한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하루에 잠도 안 자고 그리고 먹지도 않고 오직 1초에 한 번씩 어떤 것을 셌다 얘기를 해봤을 때 하루에 몇 번 정도 셀 수 있겠습니까? 1초에 한 번씩 만약에 어떤 걸 돈을 센다고 보죠. 뭐 10,000원짜리를 센다. 하루에 몇 번 정도 셀 수 있겠어요? 1초에 한 번씩 세고 밥 안 먹고 잠 안 자도 하루에 86,400초니까 86,400번밖에 못 셉니다. 잠 안 잘 수가 없죠. 열흘을 해봐야 무려 86만 번, 100만을 달성이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부터 바로 이 13세기경에 5,200만 자라는 이런 자를, 그것도 한 사람이 아닌 1,000명이, 연인원 2만 명이 구양순체라는 정자체를, 그것도 글씨 쓴 게 아니고 글자를 뒤집어서 우리가 도장을 파듯이 각을 했는데 그 수많은 자가 한자에 오자도 없었다. 한자 파고 일자 3배에 어쩌고 3번씩 저런 이런 정성과 혼을 심었다.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그 철도청의 서울 정비창도 이제 여기에 전 구성원들이 바로 온갖 우리의 마음을 한 군데 모으고 혼을 심고 우리의 서비스와 정비의 품질이 곧 국가의 재산과 국민의 건강, 안전을 다룰 수가 있다. 이렇게 본다면 서울 정비청은 이제 식스시그마를 통해서 전 세계에서 가장 최고의 경쟁력, 즉 식스시그마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정비청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힘과 혼을 다해 주시고 오늘 강의를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21세기 기업 경영의 새로운 화두인 식스시그마를 정비 분야에 접목해서 어떻게 활용해야 되는지 살펴봤습니다. 자, 이번에는 현장 사례를 중심으로 구체적인 내용들 짚어보겠는데요. 공기업 최초로 식스시그마 경영기법을 접목해서 활발히 추진하고 있는 철도청의 예를 알아보겠습니다. 공기업으로선 최초로 식스시그마를 도입한 철도청. 차량 정비 부문에 있어서도 광범위하게 활용하고 있는데 차량 정기 검수는 물론 화차용 베어링의 검수 공정과 오일실 계산 등을 통해 불량 요인을 조기 분석하여 차량 고장을 방지하고 또 검수 시 발생하는 비용을 최소함으로써 경영 개선에 기여하고 있다. 네, 기존의 작업 방식은 작업자가 수작업으로 이렇게 그리스를 도포함으로써 정량의 그립스와 작업 시간이 과다하게 많이 소요됐었습니다. 네, 이 기계를 개발함으로써 이 기계를 이용하여 작업하게 되면 정량의 그리스 주입과 시간 절약을 할 수 있으며 동시에 오일실도 조립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이 그리스 주입 부분이고 이 부분이 오일실 조립 부분입니다. 보시다시피 이 부분의 지그를 이용하여 정확한 그리스 주입량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그 식스시그마 혁신 활동은 종전에 개별적으로 주유하던 그리스를 주유하던 것을 하나의 그 생산성 향상이라든가 품질 향상 그리고 단위 시간당 상당히 많은 공정을 개선함으로써 기업의 엄청난 그 경영 성과를 가져오는 기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전에는 그 특대형차 같은 경우에 어떤 그 정기 시간이라든가 검수일에 대한 준수가 어려웠었다는데 최근에 식스시그마 혁신 활동을 통해서 많이 그 준수율이 향상됐다거든요. 그게 그 준수라는 게 중요한 겁니까? 예, 중요합니다. 이 특대용기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이렇게 동력 차이기 때문에 가다가 운행 중에 뭐 이상이 발생하던 그런 걸 발생하면 안 되기 때문에 저게 해기를 딱 준수를 해가지고 검수를 해야만이 고장도 줄일 수 있고 그다음에 노동 생산성도 높일 수가 있습니다. 지금 특대형차 같은 경우에 기준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저 특대형차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한 달 30일 기준으로 하고 한 달. 주행 키로는 16,000km. 그 둘 중에 하나 먼저 도달하는 기준으로 정기 검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과거의 검수는 보통 그 어떤 일정한 기준이 없이 한 20, 30일 정도에서 한
12,000, 3,000km 이상만 뛰게 되면은 검수를 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제대로 날짜를 못 맞추다 보니까 이를 기준에 없이 했습니다만은 바로 그 식스시그마 경영혁신 활동을 통해서 과거의 경험과 그리고 그동안의 그 주행 기록, 그 다음에 검수 실적을 토대로 해서 분석을 했습니다. 분석을 했더니 가장 중요한 게 스펙이거든요. 스펙은 하나의 그 검사 규격인데 검사 규격을 이 대형차인 경우에는 16,000km의 주행, 그리고 기간은 30일 기준으로 해서 항상 편차가 플러스 마이너스 10% 이내에 갈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이제는 그 정비에 대한 그 품질 향상은 물론이고 미리 사전에 정기 검수를 함으로써 발생되는 즉 COPQ 불량 낭비 비용을 줄임으로써 상당히 경영 이익에도 개선하는 두 가지를 다 이룰 수 있었던 하나의 사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기업의 식스시그마 달성을 위해서는 전사적인 끊임없는 개선 활동이 필요하다. 철도청에서는 매월 한 번씩 화상회의를 통해 식스시그마 개선과제 사례 발표를 주재하고 있다. 정비 부문의 품질은 어느 분야보다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히 정비 부분은 인명과 이 재산상의 많은 손실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정비 부문의 품질 향상 활동은 바로 식스시그마에서 가장 중요로 하는 무결점, 불량 재료와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그 선진 항공사의 경우에는 0.43 ppm으로 이 비행기를 탔을 경우에 약 200만 번을 탔을 경우에 한 번 정도의 사고 날 확률이 있습니다. 물론 이 숫자는 선진 최고의 항공사인 경우고 많은 열악한 항공사들은 수준이 떨어지게 됩니다. 철도 차량 또한 마찬가지고, 그리고 우리가 사용하는 우리가 매일 타는 이 승용차 그리고 대중교통수단도 예외가 아닐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분야의 정비 부분에는 반드시 식스시그마 경영혁신 활동을 도입함으로써 전혀 결함이 없는 정비를 통한 이 최적정의 품질을 유지할 수 있는 이런 식스시그마 경영혁신 활동이 정비 분야에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직무 능력 업그레이드. 오늘은 정비 분야의 식스시그마 기법 활용과 달성 방법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엄청난 인명과 재산 피해를 몰고 올 수 있는 정비 불량. 정비 분야에서도 식스시그마 경영기법을 제대로 터득하고 활용한다면 고장과 사고 없는 현장을 만들어갈 수 있을 겁니다. 그럼 전 다음 이 시간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